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이를 조사해 보았을 때 나머지 97%가 보유한 부보다 앞에 말한 3%가 축적한 부가 훨씬 많았다고 하죠. 이처럼 분명한 목표는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생각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을 때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저희가 비행기에 타면 기장이 다음과 같은 멘트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오늘도 저희 비전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탈리아 로마 다빈치 공항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갈 기장 A군입니다. 저희는 현재 35,000피트 상공에서 약 900km로 달리고 있으며 목적지까지의 도착 시간은 약 10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지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간으로 21시 5분쯤 도착할 예정이고 현지 날씨는 매우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그냥 처음에 듣고 나서 별로 신경 안 쓰는 이 말에 저희가 살아야 할 방향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고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도착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이라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을 때 다음과 같은 안내 멘트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오늘도 저희 대충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어디론가 모실 기장 아무거나입니다. 현재 우리 비행기는 대략 지상 높은 곳에 날고 있으며 속도는 꽤나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치는 지구상 어디론가에 있으며 지나가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아무 곳에나 여러분을 내려드릴 예정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을 내려드릴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조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안내 멘트를 들은다면 여러분이 정말 편한 여행이 될까요? 불과 몇 시간 후에 내가 어디 내릴지 어떤 위치에 가 있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과연 어떻게 편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까요? 이처럼 분명한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치 척도이자 삶의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훌륭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대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하고 맙니다. 제 주위에도 여기까지만 하고 정지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평생 목표만 세우다가 또는 평생 작심삼일만 하다가 발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인생의 가이드라인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목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가이드라인은 이 이정표 중에서 목적지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최적의 길을 골라서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바로 최신형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목표가 현재 현 위치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표와 같다고 알려준다면 만약에 이런 목표만 정하고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이 이 수많은 길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는 가장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거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아예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 많은 길 중에 어떻게 내 목표에 가장 쉽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지 알게 됨으로써 좀 더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넘어가 버렸네요.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룰이 있을까요? 이미 나와버렸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3가지 정도만 포함하면 저는 충분히 인생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지금 내가 어디쯤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3가지 정도만 포함하고 있다면 인생의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스타일에 맞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앞서 보여드렸던 비전과 목표에 이룩에 도움이 되었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작성했었는지 여러분들 약간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계획표가 제가 그 호주에 해외 이민 이주 노동자로 다녀온 후에 만들게 된 첫 번째 인생 가이드라인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빡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보시는 바와 같이 날짜별로, 월별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느냐. 또 저는 이때 자금 관리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항상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졸업할 때쯤이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다라는 것이 다 정리되어 있죠. 이처럼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내가 현재 어디쯤 와 있고 또 내가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도중에 새지 않고 자기가 세웠던 목표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거는 저는 밸류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 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앞에 5가지 테마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학교, 학점, 그리고 영어, 자격증, 해외 경영, 특별활동이라는 이런 5가지 테마에 맞게 4학년이 마치기 전까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같이 포트폴리오에 만들어서 일종의 회사에서 그 KPI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듯이 관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전에 처음 보실 때 초기 버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접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저도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방법이나 화려함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만 알 수 있다면 계속 만들다 보면 보는 것과 같이 진화를 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제 세웠던 가이드라인을 또 한번 짜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측정 가능하도록 딱 모든 것이 되어 있고 현재 제가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나타낼 수 있도록 그 3가지 요소만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금 계획도 따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안 나올까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달려온 저의 현재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수많은 비전과 목표를 정해서 달려왔지만 현재 와서 제가 약간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20대의 마지막 해를 보내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 CEO가 되는 것,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 등 거창하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이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것들보다 제가 제 곁에 있는 사람들하고 바로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단 1%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제가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앞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정말 즐거웠던 인생이 현재 사회가 구축해놓은 기득권에 흡수됨으로써 내가 이 현재 어른들이 구축해놓은 기득권에 맞춰 살기 위해 그저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그런 직장을 가지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가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라는 곳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자 라는 잘못된 길을 접어들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현재에는 저 스스로에게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인생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도 늘 그랬지만 어떤 일을 이 마음에 있어 뭐뭐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열심히 살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제가 이런 것들 말씀드렸을 때 나는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안 돼, 나는 바쁘니까 안 돼, 나는 비용이 없어서 안 돼, 안 돼 라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 많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사례에 보여드렸듯이 저는 돈도 한 푼 없이 정말 수많은 해외 여행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그런 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기업이나 여러 단체에 많은 기획서도 제출했었고, 그리고 또 돈을 벌고 제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공모전이라는 것을 정말 즐기면서 했었습니다. 그런 방법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수만 가지가 우리 사회에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뭐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본인의 꿈에 매진해 보십시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꿈을 쫓으면서 사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 귀중한 주말 저녁 시간에 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